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3305, 3300포인트 넘었고요. 12포인트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지막에 하락을 좀 하다가 반등을 좀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풍제약의 그 임상 이상에 대한 그 얘기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결과가 이제 좋지 않게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신풍제약은 이제 하한가를 나왔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도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 쪽으로 힘이 몰린 모습이었고요. 지금까지의 이 추세와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면서 21선 근처에서 이 코스피가 또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양매수로 다시 한번 코스피를 매수를 하는 모습,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했지만 그간 이제 매수해왔던 그 양도 있고요. 어느 정도 버틸만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조정 같은 그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환율은 그대로 1130원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 확인해 보면요. 지수 선물은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코로나에 대해서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오늘 움직임은 또 실적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2차 전지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수급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붙어준다면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100원 상승해서 26,050원 마무리를 했고요. 4%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간에도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자, 두산중공업이 어제 공매도 대량 상환이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많이 붙은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면서 또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횡보를 하는 듯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매수를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해서 뭐 정책이 철회되고 하면 막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뭐 큰 이익을 보기 어려운 뭐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양봉은 상당히 저는 기술적으로는 좋은 기술 양봉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도 전일보다 좀 많이 터졌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이제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뭐 4천만 주 정도까지 터지진 않았지만 2천만 주 정도 터졌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횡보 구간을 이어간다면 요런 자리 23,000원 정도의 이 자리에서 한번 이제 매수를 해볼 법하고요. 다시 한번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넘어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또 눌러진다면 요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이런 라인이 이제 깨진다면 그때는 조금 끊어내셔도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얘기고요. 결국에는 이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진행이 횡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7월 21일 이후에 그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1일까지가 거의 뭐 다다음 주면 7월 20일인데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주봉도 위로 다시 들었고요. 월봉도 7월 월봉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신주가 이제 발행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주 물량이 많이 풀렸을 때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두산중공업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주목을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1700만 주에서 1400만 주로 감소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1410만 주로 뭐 그렇게 많이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한 7만 주 정도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추세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거래량 자체가 오늘 2천만 주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 자체가 적게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공매도 흐름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막 급격하게 증가하던 그 흐름을 한번 깨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상환이 쭉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두산중공업의 재차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주 물량, 7월 21일에 대해서 거기 신주 물량을 쏟아낸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거라면 이제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또 많이 상환되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상환되는 추세다 보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지금 꾸준히 이제 늘어나다가 또 한번 크게 감소를 했었고요. 대차가 지금 5,700만 주로 감소했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자 대차 잔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이제 이 두산중공업을 오늘 몇 주 매수했을지 당일 물량도 아직은 업데이트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정은 82만 주인데 어제처럼 깜짝 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매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정은 매수로 잡혀 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6% 후반대에서 지금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10%대를 이제 회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왜 다시 이렇게 꿈틀거리나 하고 생각을 좀 해보니 이런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대표적인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냥 정경련에서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원전은 필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현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공식화되어서 여러 분야에서 좀 반대하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이 실제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타국가에서도 지금 원자력 쪽으로 이제 힘을 좀 실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 탈석탄 정책으로 그 많은 수많은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만큼 탄소 중립을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에너지 전환지수 2020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고 하고요. ETI는 화석연료를 이제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성과와 준비 정도를 평가한 지표인데요. 시스템 성과, 전환 준비도 등 이제 두 가지 분야에서 총 9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0.8점으로 31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에 그쳤고요. 이렇게 한국은 선진국 대비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데다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탈석탄을 이제 핵심으로 좀 가져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산간 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 그 다음에 국경을 넘나드는 전력 개통 부재로 이렇게 재생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전은 이제 풍력 발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 대비 발전 효율이 높아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발전원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기사나 이런 걸 이제 한 1년 전? 1년 전쯤부터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조금은 의문인 것이 이 원자력 탈원전에 대해서 그때 1년 전쯤에는 정말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왜 안 되냐, 뭐 원자력에 대한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라면서 막 그런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론이 탈원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죠.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으로 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런 힘을 입어서, 원전 힘을 입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 정책이 뭐 바로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대로 이제 뭐 차기 정부죠.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부에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신한울 5, 6호기죠. 그 공사도 좀 다시 재개를 하고 그동안 멈춰있던 그런 공사 완료했던 원전들도 좀 돌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확실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원전 이외에도 많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을 받는데요. 그 나머지 소스들도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두산중공업은 지금 가격에 네, 뭐 2배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으로는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분명히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올해 하반기 말 정도에서 내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냥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 투자하시려고 좀 노려보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박스권에서 이런 트레이딩 입장에서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떨어뜨린다면 지지 라인에서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이 지지 라인이 좀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커트를 하셔도 됩니다. 단기 투자로 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좋은 소식, 깜짝 소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